안녕하세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마음에 담아두었던 충격적인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위로를 받고 싶네요. 그래야 두 발 뻗고 눈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었던 그날,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려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연인 사이이기 전에 함께 일을 하면서 오래 봐서 그런지 참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잘했고 일적이 아닌 사적으로도 저에게 이 사람이라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다투는 일 하나 없이 잘 지내왔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새벽이면 남편은 항상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눈을 붙이고 자는 걸 확인한 후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목이 말라 잠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제 옆에 없었고 잠시 화장실에 갔나 보다 생각하며 불러봤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걱정돼 전화해보니 안방에서 울리고 있었네요. 남편을 한참 동안 기다리던 중 새벽 동이 텄고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지 않은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잠시 뒷걸음질 치더니 저에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안 자고 있었던 거야?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왔는데 나 걱정하고 있었구나. 지금 새벽 5시 반이야.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온 거야? 당신 혹시 바람 펴? 바람이라니 그게 아니라 비가 올 때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새벽에 고양이들 보고 와. 뭐? 고양이?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새벽에 무슨 고양이를 몇 시간 동안 보고 온다는 거야. 비 올 때는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 동네 쭉 돌면서 밥을 챙겨주고 있었거든. 불쌍하잖아. 지금 이 상황을 나보고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침대에 누운 시간이 저녁 11시였어. 그런데 지금 몇 시야? 새벽 5시가 넘었잖아. 6시간이 넘게 고양이 밥을 챙겨주며 다녔다고? 근데 그걸 비 올 때마다 하고 있었다는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여기 살고 있는 동네만 돌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범위를 좀 넓혀서 옆 동네까지 돌고 있거든. 그래서 좀 늦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앞으로 조금 더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 남편이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라는 말 때문에 한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 시간만 조절하면 좋겠다 말했고 넓은 범위를 잡아서 고양이 밥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한 동네에서만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걸로 서로 의논하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사랑하고 있는 남편인데 집에서는 동물을 키운 흔적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좀 이상해서 물어보니 어지럽혀지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 집에서는 키우기 싫다는 말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네요. 보통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 정도로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집에서도 키우지 않나요? 생각보다 납득할 수 없는 남편의 말들과 특이한 동물 사랑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나쁜 일은 아니라 조절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워낙 TV에서도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남편 모습이 생각보다 엄청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의 옷에서 이상한 흔적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등산 양말이 빨래통에 뒤집혀 들어가 있어 원래대로 뒤집은 다음 다시 빨래통에 넣고 빨래를 돌리려 하는데 제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손을 뒤집어 보니 손가락 마디에 빨갛게 무언가 묻어 있어 냄새를 맡자 피냄새에 비릿한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인상이 찌푸려졌고 따로 빨아야 할 것 같아 양말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군데군데 고양이 털이 많이 묻어 있어서 어디에 찔리거나 스쳤나 보다 생각하며 남편의 다른 옷들도 다시 꺼냈는데 등산복 팔 소매 부분에는 진흙이 묻어 있고 고양이 털들과 마찬가지로 소매 부분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남편을 봤을 때 다친 곳 없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군데군데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걸 보곤 좀 충격을 받았었네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새벽에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궁금해 비 오는 날 새벽에 몰래 따라 나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때마침 다음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비가 쏟아졌고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남편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남편이 1층으로 내려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빠르게 뒤를 따랐고 금세 사라진 남편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한 골목길에서 남편이 자루 하나를 들고는 무언가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열더니 고양이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었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에 최대한 거리를 두며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료를 놔둔 다른 동네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모습에 빠르게 몸을 숨겼고 손발이 너무 떨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사료 주위로 5마리 정도 되는 고양이가 때로 죽어 있었고 남편은 그 고양이들을 자루에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뱉은 한마디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득템했네. 여기에서 5마리를 한 번에 줍다니. 생각보다 빠르게 자루가 채워져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오늘처럼 내가 맛있게 준비해준 사료 먹으러 많이 오면 이 동네 고양이는 깡그리 사라질 텐데 쉽지 않단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곤 남편은 무거워진 자루를 어깨에 들쳐매고는 어두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질척거리는 진흙 때문에 등산화를 신은 남편을 따라가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넓혀야 들키지 않는데 갑자기 길 없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좌우를 살피는 모습에 재빠르게 나무 뒤로 숨었고 우산을 쓰고 있으면 걸리게 될 것 같아 우산을 접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더니 갑자기 멈춘 남편은 옆에 세워져 있는 삽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고 자루 안에 들어있던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꺼내 얼굴을 보곤 웃으면서 묻어주었습니다. 남편 주위에는 그동안 얼마나 왔던 건지 정말 많은 고양이 무덤을 볼 수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라 뒷걸음질 치곤 빠르게 집으로 달렸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뭐든 잘해주었던 남편이었는데 착한 줄 알았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은 정말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집에 도착 후 제가 남편을 미행했다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진흙 묻은 신발을 신발장 높은 곳에 올려두고 젖은 옷을 세탁기에 넣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눕자 조금 있다가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현관에서 움직이지 않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몇 분 뒤 거실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진정하려 해도 진정할 수가 없어 눈을 질끈 감은 채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뒤이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 있던 남편은 천천히 옆으로 오는 것 같더니 제 귀에 대고 옷이 바뀌었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불을 확 걷었습니다. 너무 놀라 눈이 번쩍 떠졌고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샤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보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는데 엄청 화가 난 얼굴로 제 눈을 바라보며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따라왔던 거야? 산에서 급하게 뛰어내려가던 사람이 당신이었어?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현관 바닥이 광이 날 정도로 엄청 깨끗하게 닦여 있더라고. 그런데 신발은 잘 닦지 않았는지 신발장에서 물이 흘러 바닥으로 새어나오는데 꺼내보니까 신발 전체에 진흙이 엄청 묻어있네. 세탁기에는 아까 입었던 옷이 젖어있고 내가 한 행동들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 그래, 뒤따라가서 모두 지켜봤어. 그게 왜? 뭐가 잘못됐어? 당신이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 엄청 심각한 수준인 거 알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절대 심각하지 않고 지금 이런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고양이 때문에 여기 이사와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마다 울어대는 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도 잘 수 없었다고. 당신은 모르겠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양이들을 처분하고 있었으니까 장기 출장 갔다 오는 날이면 금세 또 번식을 해서는 얼마나 울어대는 줄 알아? 그래서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범위를 넓힌 거야. 나는 뭐 이런 짓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나도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래도 비 오는 날 밤에야 사람들 인적이 드물고 작업하기가 편해서 이런 날에만 나도 움직이는 거야.
나 하나의 희생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뭐라고? 당신이 하는 행동이 그럼 정당하다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누구도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는 거야. 다른 데로 차라리 이사 가자. 고양이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잖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어. 내가 왜 이사를 가야 해?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야. 저놈들이 내 영역에 침범을 하고 해를 가하는 거라고. 대화가 통하지 않자 남편의 눈은 그동안 봐왔던 눈빛이 아닌 처음 보는 무서운 눈빛으로 변했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야기를 해봤자 좋아질 거 없을 거라 생각해 일단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동안 숨을 고른 후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말에 저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새운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물었지만 지금의 행동은 잘못된 게 당연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친 남편은 차가운 눈빛과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떨리고 무서운 마음보단 앞으로 이 남자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네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몇십 년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남편 퇴근 후 대화를 이어나가보려 했으나 한마디의 말조차 꺼내려 하지 않고 마주치려 하지도 않는 남편의 모습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남편은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질려버린 저는 마지막이라며 한 번 더 나가는 순간 이혼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니 남편은 이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제 말은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그냥 놔둘 수 없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으로 6개월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착한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비 오는 날이면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지금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 다시 나왔을 때는 정신 좀 차리고 이런 행동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남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